북에서도 이제 영화에 대한 공부를 하셨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도 영화 이제 감독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광문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 이름에 얽힌 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아, 예. 네. 지금 광문환이라는 이름은 저 영화 감독 곽경택 감독님이 네네. 그저 곽경택 감독님 삼촌 이름입니다. 삼촌. 그래서 곽경택 감독님 아버님이 저 진남포가 고향이신데요. 아, 북한이 고향이시군요. 1.4.5 때 이쪽으로 오시면서 그 삼촌분은 못 오셨다고 해요. 근데 생긴 모양이나 스타일이 또 캐릭터가 저나 비슷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영화 이제 감독으로 이제 데뷔를 하기 위해서 영화 활동을 하면서 예명을 하나 부탁드렸었습니다. 곽경택 감독님께. 아버님하고 충분한 토의 끝에 저한테 삼촌 그 성함을 선물해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정말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특별한 감정이 드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감독님께서는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14살부터 북한의 대학에서 영화 공부를 하셨다고요? 평양 연극영화대학이라고 전국에서 몇 명 뽑지 않는 영화 영재였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영재까지는 아니었고요. 저 부모님 잘 만난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4살에 이제 대학을 갔었죠. 그 김정일 시대에는 그 영화에 대한 투자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국방 분야 다음에 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영화의 전성기였죠. 그래서 그 후대 교육도 영화인 후비 양성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라고 해서 초기 교육 양성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이제 북한 영화에 대한 소개도 아울러서 좀 해주시는 건가요? 예. 네. 예, 사실 저희가 좀 낯설잖아요, 북한 영화. 근데 감독님 덕분에 오늘 한결 가깝게 느껴졌으면 합니다. 영화를 알면 남북이 보인다. 광문환 감독님의 강연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KBS 아침마당 목요 특강에 나와서 북한 영화 얘기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소개도 했었지만 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 북한 평야에서 살다가 온 요즘 말로 탈북자입니다. 뭡니까 이 반응은? 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쨌든 그 인상을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 온 게 이쪽을 보면 아닌 것 같다. 근데 어쨌거나 분명히 그쪽에서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영화를 알면 남북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남북 영화 얘기 좀 할까 합니다. 뭐 어떠세요? 이 구미가 땡기십니까? 아니면 영 별로신가요? 저도 말빨이 슬슬 땡깁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북한 영화. 알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먹고 보니까 여기 한국 온 지 한 10년 돼서 쭉 이제 살면서 보니까 의외로 북한 분들에 비해서 여기 분들이 그 북한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좀 뒤져 있어요. 이 볼 수 있는 수단은 충분한데요, 여기가. 이유가 뭘까 봤더니 뭐 재미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남북한 영화의 차이는 한마디로 재미와 의미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 속에서는 또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북한 영화 관객 수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 없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기우였나 봅니다. 맞습니다. 필요 없다. 제가 알건데 우리 대한민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상 보면
현재까지 최고 기록을 달성한 관객 기록 수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700만 좀 넘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근데 북한 영화는 과반수가 관객 수 2,500만입니다. 뭘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은 여기처럼 관객 수를 체크하는 기관도 없고 체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망도 갖춰져 있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화인들이 그 북한 최고 지도자의 영화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김정일 시대에는 직접 김정일이 영화를 다 봐줬어요. 한 편 한 편. 그래서 뭐 그래봤자 1년에 한 10여 편 좀 넘게 나옵니다. 근데 그 평가에 따라서 그 북한 영화인들에게 지급되는 창작 성과금의 차등이 이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것을 지급해야 되는 실무부서에서는 그 정확히 어떤 걸 기준으로 세울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거 좀 말씀드릴까요? 이건 아직 어디 없는 자료입니다. 일단 김정일의 말씀을 자자구구 연구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A급입니다. 아주 잘 됐다. 걸작이다. 최고의 영화가 나왔다. 심지어 어떤 영화는 이런 식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월계관이라도 있으면 씌워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게 해결되죠. B급, 그 밑에 급, 2등급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괜찮게 되었다. 교양적 의의가 있다. 재미있다. C급은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저 나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저 통과된 거예요. C급이고. D급은 짐작되십니까? 창고에 넣어버리시오. 이 영화를 만든 창작가 예술인들의 미학관부터 검토하시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대표적인 작품이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강훈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마 우리 북한 사람들도 다 못 봤을 거예요, 이 영화. 왜? 창고에 들어갔으니까. 이 영화는 6.25 전쟁 당시에 대전 포위 작전의 승리를 그린 영화입니다. 제작비가 엄청나게 투자됐죠. 역포 포사격장에 대전 시가를 거의 미니화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만 1개 조선인민군 4단이 동원됐습니다. 직접 전투를 치르듯이 했고 카메라 수십 대가 동원돼서 동시 촬영을 했죠. 분위기 끝내줬습니다.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미국 영화 위어 솔저즈나 라이언 일병구하기에 결코 못지 않는 영화다. 태국기 휘날림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떨어진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창고에 넣어버리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북한에서 이 전쟁물 영화를 만들 때 철저한 국가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 하면 전쟁물 영화를 그릴 때 절대 비관적으로 그리면 안 돼요. 전쟁에 대한 공포가 묻어나면 안 됩니다. 마치 스크린 속에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전쟁물 영화는 락관적으로 락천적으로 그려야 돼요. 근데 이 영화는 비록 대전 포위 작전의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걸 형상하는 과정은 전쟁에 대한 리얼리티의 모티브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전쟁하면 이런 거예요. 그 영화에서 형상된 거는 금속과 금속의 부딪힘,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인간들의 비명, 분출하는 피, 그것을 지압하는 위생병의 손에서 묻어나는 끈적끈적한 피의 점성, 이런 것들이 팍팍팍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전쟁 스산하구나,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전쟁물 영화를 그린 대표적인 성과작은 월미도란 영화였습니다. 마치 다 보고 나면 아예 스크린 속에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기에 걸려서 이 영화는 D등급으로 평가가 된 거죠. 이상한 말씀이 어느 순간에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아주 독특한 얘기였는데 북한 영화 포화 속의 청춘, 그다음에 강릉천해와 평양 젊은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걸 보시고는 어떤 말씀이 떨어졌냐면 지방에서나 돌리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D급이 E급으로 되고 이게 D로 인서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영화 평가 기준은 이런 식으로 5단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창작 성과금들이. 그래서 북한의 관객 수는 결국 북한 최고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상례이고, 그리고 북한의 관객 수 2,500만이라는 얘기는 영화를 보든 안 보든 월급에서 영화값 공제는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그 공장에 자기 기업서들이 와서 영화가 대중적으로 봐야 될 영화들, 이걸 무조건 실효 모임을 해야 될 영화들은 돌리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북한에 19금이 있다 없다? 19금 영화 등급, 없다. 당연히 없죠. 아까 심의 체계가 그 정도인데 19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금지어는 물론이고 이상한 짓 하는 장면 못 내요. 그래서 이제 꼭 이제 북한의 남녀가 어디 한 몇 년간 헤어졌던 남녀가 그렇게 생사를 몰라 방황하다가 서로 만나는 그 장면. 관객의 바람은 어떤 겁니까? 확 들이거져 와서, 그렇죠? 카메라 360도 돌려야지요, 아야. 근데 꼭 인서트가 들어가요, 그 사이에. 둘이 마주만 서면. 뭐가? 황소가. 꼭 이렇게 또 둘이 이렇게 서로 부배요. 그리고 남녀가 만날 때 꼭 그 옆은 반드시 보드나무 한 가지가 흐느적됩니다. 그 여자들은 반드시 그걸 흩어야 되나 봐요. 뭐 이런 것이 상례였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보면은 담배는 또 북한이 상당히 관대합니다. 우리 한국은 봤더니 담배에 상당히 예민해요. 이것도 지금 나올지 말지 모르겠어요. 이 담배도. 근데 술에는 상당히 북한이 예민합니다. 거꾸로. 보통 이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 때 A와 B가 오해를 가졌다. 그럼 이걸 풀려고 하면 이렇게 서로 지금 마주서서 서로 풉시다 하면 풀려집니까? 생활적으로 보면 소주 한 병 뒤에다 딱 꽂고 와서 컵 없이 그대로 막에 입으로 떡 따고 하나 딱딱딱 마시고 마셔. 서로 왔다 갔다 몇 번 한 다음에 딱 놓고 야, 속 좀 털자. 대체 뭐니? 뭐가 불만이니? 이렇게 가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북한 국가심의에서는 지금 지방에서 식량사정이 상당히 그런데 이 술이라는 곡주라는 게 다 식량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드문이 가다가 계속 이제 이 술 문화, 이 금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술 같은 거는 웬만하면 담배로 돌려라. 와서 담배 한 대 권하지, 한 대 태우게. 깊숙이 한 모금씩 빨고 서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담배는 관대하고 술에는 상당히 좀 예민하다 하는 측면들도 좀 이런 게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령 형상을 창조한 영화에 대한 데서 상당히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혁명 투쟁을 그린 영화들을 혁명 영화라고 하는데요. 배우가 김일성 역을 하는 배우가 이제 보통 나오면 1호 배우라고 합니다. 그들은 분장을 하고 나오는 순간 모든 스태프들, 감독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태프들은 수령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령님 살짝만 웃어주십시오. 왼쪽으로 3보 와주십시오. 분위기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스크린상에서 하물며 김일성의 얼굴에 예를 들어서 무슨 스크래치를 낸다. 감방에서 고문을 받았는데 이게 얼굴에 멍이 안 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투에서 이와 같이 자기가 먼저 맨 앞에서 지금 육박전으로 돌격 앞으로 해서 나갔어요. 다 승리하고 끝나고 들어오는데 주변의 대원들은 상당히 전투 환경 베이컬 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이 영상만은 그저 땀방울 정도. 여기다가 뭐 수검대에 칠하면 이건 감독으로서 상상을 못할 짓이에요. 국가심의에서. 이걸 깨는 영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록산의 전설이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당시 조경순이라는 인민예술가 그분이 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김일성이 대원들과 함께 이제 쭉 행군을 하다가 한 수십 미터 되는 눈구대에 대원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하려 김일성이 그대로 뛰어 들어갑니다, 눈 속으로.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눈 속에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대원들을 구원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밑에 있는 사진은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지금 굴을 뚫을 때 눈 속에서 마지막에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거의 뭐 산타 할아버지 수준이에요. 국가심에서 난리 났습니다. 도대체 이거 스피한 몇 개냐 이게? 그랬는데 그때 이 조경순 감독은 상당히 관록이 있는 감독이어서 그대로 올려달라. 올려서 결론 받겠다.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김조일이 그 영화를 쭉 보고 나서 했는 얘기는 잘했다. 수령 영상은 이렇게 돼야 된다. 진실성이 생명이다. 그때부터 저게 깨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북한의 영화 장르, SF 영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기 바로 불가사리라고 하는 신상옥 감독이 한때 북한 들어와서 만든 영화입니다. 아직까지 유일합니다, 이 영화가. 두 번째, 스릴러 있다 없다? 당정책을 무섭게 표현한다?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뭐 물어보나 만한 건데 에로 영화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만들면 진짜 인생 에로 납니다. 예. 그리고 액션 영화 있다 없다? 그렇죠. 대표적인 작품이 홍길동입니다. 그때 저 홍길동 보고 북한 영화관들 문짝이 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들은 보고 나오면서 무조건 한 번씩 걷어차고 나옵니다. 예. 북한도 지금 액션 영화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다 이거죠. 하지만 액션으로 포장된 내용물은 정책이어야 한다. 신념이든지 영감성이든지 이런 것들이요. 북한 장르에서 놓고 보면 북한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정극. 우리 보통 양상의 종류를 보면 정극, 비극, 희극으로 나누죠. 정극으로 시작한 감독의 인생은 정극으로 끝나지만 희극으로 시작한 감독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난다. 이게 지금 북한 감독들 속에서 도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냐? 요즘 북한 영화에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시대가 비키게 돼 있어요. 과거의 북한 영화들 참 멋있는 영화들 많았습니다. 재미있고 웃기는 영화들 많았어요. 예. 북은 내가 치겠어?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영화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았죠. 근데 점점 9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요즘도 뭐 청춘이요 뭐 이런 영화들 좀 나오긴 나오지만 과거 옛날 때 영화들보다 확실히 재미가 떨어져요. 그만큼 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르 선택에서.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게 바로 북풍 한류입니다. 지금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이 지금 북한 사람들의 정신을 앗아가고 있어요. 예. 제가 한 4, 5년 전에 저하고 그때 한 10년 전 그때 거의 비슷한 때 같이 온 탈북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한복도 무산에서 살다 온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 얘기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퇴근을 하는데 지하철 타고 전화 한 통이 따라락 들어오더랍니다. 받아봤더니 중국에서 걸려 들어온 수신자 부담 전화래요. 그 누가 이름 지은지 이름 참 한번 잘 지었답니다. 진짜 부담스럽대요, 전화 받기가. 그래도 받았답니다. 뜻밖의 평양에 있는 자기 동생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형, 나요. 속이 화닥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서울 지하철역에서 퇴근 시간에 그 친구 휴대폰으로 지금 북한서 전화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다음 역에서 내렸답니다. 조용한 데 가서 전화 받았대요. 너 지금 어디야? 여기 회령이야, 회령. 형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달러 좀 보내줘. 예. 근데 웃기는 건 동생과의 전화 시간이 2분 이상을 넘기면 안 된대요. 넘어서면은 위치가 추적당해가지고 체포조가 뜬답니다. 그 친구 동생은 2분마다 전화 한 번씩 끊고 무조건 한 1km 정도 뛰어야 된대요. 조여오는 체포 반경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니까. 한 8번 내지 9번 정도 끊어서 해야 웬간하게 할 말들이 오간답니다. 돈 받았냐? 받았어, 형.
잘 쓸게요. 그 친구 하는 말 늘 느끼는 거지만 돈 달랄 때 목소리하고 돈 받았다고 할 때 힘들어가는 거 확실히 차이 난대요. 알았다. 체포되면 끝이니까 이젠 전화 끌고 안으로 들어가. 끊어. 딱 끊으려는데 마지막 그 친구 동생 하는 말 기가 막혔답니다. 잠깐 형 하나만 더 묻고 끊을게요. 중요한 건 줄 알았대요. 뭐야 빨리 말해 했더니 그 친구 동생 하는 말 아니 그 대길이가 죽어요 살아요? 야 아시네. 지금 아시는 거죠 지금. 그 친구 말은 자기는 몰랐답니다. 무슨 탈북자 중에 대길이란 이름 가진 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묻는 줄 알았더니 장유혁 씨 나오는 드라마 추노 북한 들어갔답니다. 몇 부까지 봤냐 하고 물어봤더니 4부까지 봤대요. 아예 안 보는 게 낫지 5부를 못 봐서 아주 환장해버리겠답니다. 형은 거기서 다 봤겠으니까 마지막 끝날 때 이 대길이가 죽는지 사는지 그거만 알고 전화 끊재요 지금. 지 죽을 생각 안 하고. 네. 이 정도로 드라마에 대한 열광이 상당한데요. 이건 4, 5년 전 얘기고 최근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떤 심리가 발동됩니까? 모방 심리가 느껴져요. 드라마 속의 멋진 주인공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 예. 한 북한에 있는 여자가 정신없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맨날 며칠을 한국 드라마를 다 봤답니다. 1부부터 한 50부까지. 보다 보니까 어느 게 드라마 색이고 현실 색인지 본인도 헷갈렸대요. 이거 실제 북한에서 지금 나온 루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방 심리가 발동해서 전화를 들었어요. 어디로? 자기 남자친구한테로. 근데 전화를 받는 게 누구냐? 남자친구가 아니고 남자친구 아버지가 받았대요. 아버님 접니다. 영희냐? 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영철 동무 있나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친구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시네. 예. 이건 북한에서는 상상을 못할 얘기죠. 동지 동무로만 불렀던 북한에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시아버지 되실 분에게 영철 씨 있어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요. 더 웃기는 건 시아버지 되실 분 대답입니다. 좀 기다려라. 야 영철아 서울서 전화 왔다. 이 아버지도 드라마 보던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실제 지금 북한서 나오는 루머입니다. 이 정도고요. 또 어떤 집은 북한은 불시에 한국 드라마 몰래 숨어서 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든. 불시에 검열이 들어와요. 어떤 집에서 신혼부부가 보다가 옆집에 검열 들어오는 소리에 후닥닥 놀라가지고 싹 다 아야 한 30초 이내에 다 감췄답니다. 북한 보안원, 여기 말하면 경찰관이 문 열고 들어왔어요. 분명 느낌 보면 이 사람들은 베테랑들이라 보면 알아요. 이 친구들 분명 봤는데 앞만 찾아도 없어요. 마지막에 나가면서 하는 말 별로 느낌 안 좋은데 앞으로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시겠죠? 딱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그런 걸 봅니까? 아이고. 자 수고하십시오 경찰관님.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마지막 말이 문제였어요. 화이팅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그에 대한 경찰관의 답례예요. 같이 화이팅. 이거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한류에 대한 열풍이 대단한데요. 좀 알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계층이냐. 역시 이 한류는 드라마나 영화는 북한도 안방극자이랍니다. 아줌마들이 아주 북한 아줌마들이 환장을 한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남쪽 남자들 잘났답니다. 꽃미남들. 두 번째, 이게 더 죽인대요. 이게 립서비스가. 자기야 나 오늘 못 들어가는데 혼자 자. 사랑의 꿈에서 봐. 어떤 놈은 밤에 한강 나가서 자기야 사랑한다.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마다. 아주 전율이 느껴진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북한의 남녀관계 이 가부장적 분위기는 여기로 말하면 한 60, 70년대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남편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밥상 들고 들어옵니다. 밥 한 그릇 뚝딱 때리면 물 갖다 바치고 물 한 그릇 마시고 나면 바로 집안서 담배 한 대 꺼내 붙여 물며 하는 말. 야, 이 담배째는 귓박죽에 털나오? 제 토리 가져오란 얘기예요.
아유, 벌써 여러분들 이 눈빛이 상당히 살벌해진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 캔디키스. 이건 주로 10대, 20대들 속에서. 지금 북한은요, 성교육을 여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도래하면 이성에 대한 자기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캔디키스가 정리해 줬답니다. 이쁜 여학생이 옆에 서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개새끼처럼 옆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간대요. 가서 여학생 버리다 자기도 모르게 뽁 하고 달려나면 여학생이 놀라서 보면 캔디키스 하면 모든 게 용서된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서 얘기를 봤습니다. 네. 통일. 더 이상 저에게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이젠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의미냐?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통일은 아픔의 날이다. 통증의 날이다. 예. 이 아픔을 치유하고 가시는 길.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리 싶습니다. 오늘 아마도 이 자리가 어쩌면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뭐 유머 감각이 넘치셔서 아주 중간중간 아주 여러 번 웃으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니 우리 드라마가 뭐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킨 건 알고 있었지만 북에서도 그렇게 인기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도 북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 적지 않게 봤습니다만 본 경험에 의하면 여기 드라마는 끝까지 마지막 부까지 확보해 놓지 않고는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한 개부 보고 나면 그 다음 부 안 보고는 견딜 수 없게끔 이 마지막 드라마 엔딩 장면을 사람 간질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네? 네. 상당히 그래서 요즘 북한 드라마도 그런 식이었던 딱 모멘트에 가서 딱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도 지금 북한 드라마 잘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데는 스포츠와 문화만한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죠? 네. 오늘 또 이야기 들으면서 곽 감독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중앙대학교 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고경주라고 합니다. 아, 영화할까요? 네. 예. 그 감독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강연 중에 북한에는 심의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제작하신 영화는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영화요? 네. 아픈 걸 물어보시네요. 일단 국가 심의는 8번 받았습니다. 5번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6번부터는 거의 탈진 상태예요. 여기 말로 요즘 멘붕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평가는 B급, 2등급으로 받았어요. 그때 제가 만든 영화는 제가 단독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의 학급 실습 작품이었어요. 그게 이제 국가 작품으로 됐는데 학급이라고 해봤자 3명입니다. 근데 그때 그 평가가 어떻게 말씀이 떨어졌냐면 평양 연극영화대학 청소년 창작단에서 만든 박목지의 새 세대가 제목이 박목지의 새 세대예요. 새 세대가 괜찮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화라고 보면서 카피를 뜨도록 하시오. 네, 2등급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고에는 다행히 안 가는. 한 번만 더 질문 기회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그 탈북민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문학 전공하고 있고요. 예, 저도 이거 이제 한국에 와서 솔직히 적응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감독님은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하셨고 제일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 예, 그리고 그 영화 이제 북한 체제에서 영화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한국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지금 영화 감독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신지, 예, 감독님. 예.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 처음에는 고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이제 핸드폰을 하나 줬는데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 폴더형이었어요. 전화긴 받았는데 전화할 때도 없고 전화 오는 것도 없고
스팸조차도 안 들어온 채 24시간 고여있던 경우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그분은 분명히 탈북자예요. 맞으면 고독이 아니나 싶고요. 이 영화판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뭐 자리 잡은 게 아니고 솔직한 말로 버티고 가는 겁니다. 네, 근데 북한 영화하고 한국 영화는 틀리잖아요. 이쪽은 주로 상업 영화고 저쪽은 정책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저를 배워준 평양연극영화대학 제 모교 교수님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저 배워준 그 교수님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죠. 그분의 말씀은 늘 저한테 힘들 때마다 떠올리곤 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영화는 다 같다. 자본주의 영화든 사회주의 영화든 영화를 만드는 기초는 똑같아. 대학 기간에 기초를 튼튼히 다져라.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자본주의 집을 짓든 사회주의 집을 짓든 뭐든지 지을 수 있으니 기초를 단단히 다져라는 그 얘기가 한국살이 10년 동안에 늘 새기고 사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많은 걸 배웠고 그중에 정말 잊지 못할 은인들이 많아요. 그중에 한 분이 바로 곽경택 감독님이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신 곽문환 감독님 그리고 현정환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의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또 배려한다는 게 남과